해가 뜨고 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듯 어떤 곳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상들이 있습니다. 인생 70을 넘어선 이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청송읍. 인구 3,0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조용한 마을에는 수십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 회관 앞마당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청송 노인정. 빛바랜 간판과 삐걱거리는 출입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마루바닥까지 모든 것이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구수한 웃음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오고 최길동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바둑판을 펼쳐놓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끓인 보리차를 나누어주며 하루를 시작하죠. 이곳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나누고 때로는 자식들 걱정에 한숨을 쉬기도 하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둥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특별한 인연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2024년 9월 첫째 주 가을바람이 살랑이기 시작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고 또 걸렸네. 김정순 할머니의 큰 웃음소리가 노인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목소리만큼은 20대 처녀 같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평가였죠. 윷놀이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둔 정순이 할머니는 상대편을 바라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김씨 할매 또 이겼네. 오늘 운이 좋나봐. 맞은편에 앉은 박씨 할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아이 맨날 지기만 하니 답답해서. 한쪽에서는 최길동 할아버지와 조씨 할아버지가 바둑 한 판을 두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바둑으로는 적수가 없다고 자부하는 분이었죠.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바둑클럽에서 단련했다는 자랑을 빼놓지 않고 하시곤 했습니다. 이번 수는 어디다 둘까나. 길동이 할아버지가 턱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둑알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놓아볼 자리를 살피는 모습이 진짜 고수 같아 보였죠. 이영희 할머니는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영희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노인정에 나오는 어르신들 모두가 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기대하며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날이 좋네요. 영희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노인정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런 일상이 벌써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이라고는 가끔 누군가의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나 동네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 정도였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오후 2시 30분, 노인정 출입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낯선 노인 한 분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가 반듯했고 회색 정장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은발까지 마치 중요한 회의에라도 참석하는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실례하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지만 그는 문가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이곳에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이 청송노인정이 맞나요? 맞아요. 맞고 말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여기서 맨날 놀고 있거든요. 정순이 할머니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여기 나와도 되는 건가요? 이영희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물론이죠.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만수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박 선생님. 반가워요. 저는 이영희예요. 여기 김정순 할머니, 저기 바둑 두시는 분이 최길동 할아버지고요. 어르신들은 하나둘 인사를 건넸지만 박만수 씨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앉으세요. 앉아요. 정순이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윷놀이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하실래요? 박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앉는 모습도 남달랐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정갈하게 모으고
마치 법정에 선 듯한 자세였습니다. 윷놀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윷놀이를 모르세요? 어디서 살다 오신 거예요? 정순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박만수 씨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친절하게 윷놀이 규칙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는 설명을 듣는 내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깐요.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정확한 건가요? 순간 노인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윷놀이 규칙이 틀렸다니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저기 말이 겹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개걸 윷모는 정확히 몇 칸을 가는 건가요? 박만수 씨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윷놀이를 해왔는데 갑자기 규칙을 따지니 당황스러웠던 거죠.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정순이 할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만수 씨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까다롭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하지만 첫인상은 이미 강하게 남겨졌습니다. 저분 뭔가 다르시네.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표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박만수 씨는 매일 노인정에 나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때 그는 항상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고 말할 때도 씁니다, 입니다 같은 높임말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어느 날 장기를 두던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마 맞나? 상대방이 길동이 할아버지의 술을 보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박만수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 수는 규칙에 어긋납니다. 길동이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어긋난다는 거요? 장기에서 상의 움직임은 일직선으로만 가능합니다.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박만수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장기를 도왔는데. 길동이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규칙책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박만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영희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장기 규칙을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박만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길동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못된 규칙으로 장기를 두고 있었던 거였죠. 다른 날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박만수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문법이 틀렸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아들 마리아가 맞습니다. 박만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한국말하고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표준어법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만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양반 참 이상하시네. 뭐 하던 분일까? 말투부터가 남다르잖아. 혹시 선생님이었나? 하지만 박만수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라고만 답할 뿐이었죠.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박 선생님,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궁금해서요. 박만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요? 어떤 공무원?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최길동 할아버지는 박만수 씨에게 묘한 경쟁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지식이 많다고 자부해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박만수 씨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길동이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공무원 치고는 너무 잘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혹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추측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었죠. 박만수 씨는 여전히 신비로운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박만수 씨가 노인정에 나온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김씨 할아버지와 이웃 박씨 아저씨 사이에 땅 문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 거였죠. 김씨 할아버지의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갑자기 박 씨 집안에서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오래된 문서를 들고 와서 법적으로 자신들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김 씨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와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짓던 땅인데 갑자기 남의 땅이라니. 어르신들도 모두 분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법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김 씨 할아버지 땅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법은 모르잖아. 김 씨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워낙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 문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 씨 할아버지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문서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한자가 가득한 문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한문투성이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법이란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던 박만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씨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만수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그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복잡한 법률 문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여전히 서류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어떠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어색한 모습이 아니라 확신에 찬 진지한 표정이었죠. 이 문서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요? 여기 보세요. 박만수 씨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토지대장 등본의 날짜를 보시면 1962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에서는 같은 날짜에 2번의 소유권 이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김 씨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같은 날짜에 같은 토지에 대해 2번의 소유권 이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서류 조작의 증거입니다. 박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박만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만수 씨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토지 경계에 관한 측량 성과도인데 좌표 값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로는 해당 토지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요? 김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게다가 박만수 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7조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소유권 주장은 선의 취득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 순간 모든 어르신들이 깨달았습니다. 박만수 씨가 단순한 전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최길동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변호사세요? 박만수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하시던 분이세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수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노인정 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판사요? 정순이 할머니가 반복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박만수 씨, 아니 박만수 전 판사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어쩐지 말투가 남다르더라. 그러게 말이야.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 판사님이셨구나. 어르신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까다롭고 불편한 신입이라고 여겼던 박만수 씨가 사실은 30년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존경받는 판사였던 거였죠. 김 씨 할아버지가 박만수 씨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박만수 씨가 급하게 김 씨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판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정의 분위기도 어르신들의 마음도 그리고 박만수 씨 자신도 말이죠. 그날 밤 김 씨 할아버지는 박만수 씨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